저는 현재 21살 여성이고 약 6년 전 15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을 다 알 수 있는 비교적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졸업반에는 1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이 워낙 좁아 취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을 친구들과 함께 바깥을 배회하게 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학교 뮤지컬을 보러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온 친구가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갈 시간이 될 때까지 밖에 돌아다니기로 했지요. 그녀는 다른 마을 출신이라 그 지역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지역 기차 선로로 내려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앉아서 강을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절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친구들과 선로에 여러 번 갔었고 제 또래의 사람들은 항상 그곳에서 놀곤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3월 초에 언제쯤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곳은 여전히 꽤 추웠습니다. 비록 날씨가 쌀쌀했지만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슬리퍼 샌들을 신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게 나중에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기차 선로는 저희 집에서 꽤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바로 선로로 들어간 곳입니다. 저희는 걸어가다가 혼자 전화를 하고 있는 중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걸었죠. 우리는 육교까지 도착해서 그곳에 앉아서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전에 지나갔던 남자가 천천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희는 둘 다 이걸 눈치챘지만 당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가 천천히 선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5분쯤 지났을 것이고 그 남자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놀라운 속도로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치 그가 가만히 서 있는 걸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1분 후에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확실히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이 있어요. 그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그게 그 사람의 목표라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와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저 숲 한가운데 있는 2명의 10대 소녀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소름 끼치는 남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큰 길로 나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제 전화기를 꺼내서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척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와 저는 제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동안 차분히 선로를 걷고 있었죠. 저는 그래, 우리는 선로에 있어, 집으로 가는 길이야 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내 위치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를 바로 지나쳐서 걸어야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남자는 입을 벌려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화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라고 말했죠. 이 시점에서 저희의 싸움이 시작됐고 저희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때까지 그 소름 끼치는 남자는 우리가 그를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게끔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제 친구와 저는 우리가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 남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그 위협이 실제적이고 위험하다는 걸 금방 깨달았습니다. 제 뇌가 그의 말을 받아들이자마자 제 친구와 저는 둘 다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달리기는커녕 운동을 즐기는 편도 아니었지만 그날은 올림픽 메달을 딸 수도 있었죠. 저는 너무 빨리 달려서 슬리퍼가 부러졌고 결국 선로에 늘어선 자갈리를 맨발로 뛰게 되었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저를 쫓아오는 그 남자를 볼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기력이 다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고 우리가 그를 남겨두었던 바로 그곳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쫓아오진 않았지만 저는 돌아서서 그가 저를 쫓아오는 걸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마침내 큰 길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재빨리 엄마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요. 그녀는 저희가 있는 곳으로 운전해 와서 약 2분 후에 차를 세우고 저희를 집으로 데려가 줬죠. 제 친구와 저는 살면서 이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차 선로에 가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그 남자와 그날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온 남자입니다. 저는 웨일즈의 한 마을에 살고 있어요.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작은 마을은 아니지만요. 우리 마을은 웨일스 해안을 따라 인기 있는 휴양지입니다. 이건 그 이야기와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맥락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다르게 편집해서 다른 레딧 계정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크게 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집했던 글은 완전히 창조적인 글이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한 이야기가 완전히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에 읽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건 일어났던 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며 원작보다 훨씬 덜 흥미진진할 것 같지만 뭐 괜찮습니다. 제가 15살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약 8년 전에 이 이야기가 시작됐죠. 두 동네에서 온 여자랑 사귀고 있었어요. 저는 보통 기차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어느 날 밤 그녀의 가족은 집에 오지 말았어야 했고 우리는 그녀의 오빠에게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9살에서 20살 정도였고 날씨는 꽤 쌀쌀했죠. 계획은 어딘가에서 하룻밤 묵는 거였어요. 우리는 위를 하면서 늦게까지 깨어 있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뜻밖의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머니와 잘 지내지 못했고 모든 것들이 약간 흥분되어 있었고 저는 집에서 쫓겨났고 집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새벽 2시 정도였고 저는 부모님을 깨울까봐 걱정해서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까지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4시 반쯤 집에 도착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변 바로 위에 있는 이상한 콘크리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름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0분 정도 걸은 후에 멈춰섰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은 낡았지만 24시간 열려 있어서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비어있거나 노숙자가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소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죠. 그 남자는 아마 50대 중후반으로 보였어요. 약간 비만이긴 했지만 극단적이진 않았죠. 그는 회색의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꽤 평범해 보였어요. 노숙자처럼 보이진 않았죠. 저는 그가 무언가에 대한 빠른 농담을 한 걸 기억하지만 전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웃고 볼일을 보고 떠났습니다. 약 15분 정도 더 걸었는데 날씨가 꽤 나빠졌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불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꽤 추웠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걷고 있었는데 차가 지나면서 크락션을 울리고 바로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났죠. 차에 가까이 갔더니 화장실에 있던 남자가 안에 있었어요. 그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거기까진 너무 멀고 이런 날씨에 그렇게 멀리 걸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죠.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그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차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마 2분 정도요. 그와 차에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이 남자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의 집에 자주 머무르고 함께 술을 마시는 14살짜리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합류하고 싶다면 환영이라고 말했죠. 그는 제게 정말 불쾌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요. 그냥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그런 종류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집에서 모퉁이를 돌아 거리에 도착했고 저는 그에게 그냥 저를 그곳에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희 집은 도로로는 접근할 수 없으며 남은 길은 걸어가겠다고 말했죠. 그는 저에게 번호를 알려주고 제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집에 잘 도착하면 전화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는 피트라고 말했죠. 피터 뭐라고요? 내 전화기에는 성이 필요해요. 그는 저에게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계속 피터라고 부르세요 라고 말했어요. 나중엔 피트가 가짜 이름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어쨌든 저는 집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집에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쁜 결정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땐 솔직히 나쁜 결정으로 가득 찼죠. 다음날 저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왜냐면 제가 바보같이 피터에게 문자를 보낼 때 제 번호를 알려줬거든요. 매일 아침 그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제게 아침 인사를 하고 잘 지내냐고 물었죠. 저는 처음 몇 번은 답장을 했지만 나머지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이요. 저는 그의 전화를 대부분 무시하곤 했지만 그는 제가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해댔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의 집에 와서 술을 마시자고 초대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는 계속 제게 탕구대를 마련했다고 말했고 제가 와서 그와 함께 플레이하기를 원했죠.
그는 그가 당구를 치고 있던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우연히 그 남자 이름이 존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피터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물었더니 그는 오, 안 돼. 제 친구의 이름은 존입니다. 제가 방금 당신 친구가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존.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친구가 톰이라고 불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뭐 어떤 사람들은 저를 존이라고 부릅니다. 별명 같아요. 하지만 그의 이름도 존입니다. 그는 이 말을 하는 걸 망설였고 저는 그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그는 계속 요청했죠. 잠시 후에 엄마는 제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그 남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대답을 해줬고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로 직접 전화를 해서 만약 한 번만 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 그에게 더 이상 문자를 받지 않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일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죠. 저는 매일 오후 4시 반에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그 남자가 내려줬던 바로 그 근처에서 강아지와 40분 동안 놀았습니다. 저는 강아지와 함께 그곳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그의 차가 그곳에 서 있는 걸 알아차렸죠. 그의 유리창은 썬팅이 돼 있었지만 항상 차등이 켜져 있고 엔진이 켜져 있는 걸 알아차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가끔 차 문이 열리고 거기서 사진이 찍히고 있는 것처럼 큰 삼광이 번쩍이는 걸 알아차렸죠. 저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시간을 바꾸기 시작했지만 결국 그는 그 시간을 맞춰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일은 몇 달 동안 계속됐고 저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일은 그냥 멈췄습니다. 그는 들판 옆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그의 차를 본 적이 없죠. 문자 메시지나 전화도 없었어요. 모든 게 멈췄습니다. 약 1년 만에 핸드폰을 새로 샀고 2년 더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앞에서 말했던 개가 죽은 후 18살에서 19살 무렵에 제 오래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 핸드폰엔 옛날 사진과 비디오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제 PC로 옮겨서 항상 가지고 있었죠. 몇 년 동안 전원이 꺼져 있던 핸드폰을 켰는데 아직도 오래된 유심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피터로부터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죠. 그것은 이상한 것이었고 14개월 정도 이후의 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동안 말을 안 한 건 알지만 새해 제가 질병 진단을 받았고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은 제게 좋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곳이며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방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제가 맥주를 좀 들여놨는데 너무 늦으면 하룻밤 묵으셔도 돼요. 당신이 오고 싶을 때 언제라도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제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곧 만나죠. 피트 혹은 존이 정말로 아팠는지 아니면 그냥 저를 그의 집으로 유인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죠. 전 그가 보낸 주소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이후로 답장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답장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제가 남자로부터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밌진 않았지만 그 몇 년 동안 저에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모두 즐겁게 들으셨길 바랍니다.